실제로 동물을 가둬서 수집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인간이 동물원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역사는 고대 이집트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의 동물원의 형태가 등장한 것은 17세기부터로 이야기됩니다. 17세기에 말하자면 망시를 중심으로 한 미네저리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나 17세기 하면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 게 태양왕 루이 14세. 그러니까 절대왕전의 정점기에서 내가 여기저기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 세력을 과시하고 식민지를 개발하고 거기서 신비한 이제 동물들을 데려다가 가둬놓고 즐기는 이런 식의 이제 권력의 어떤 과시 같은 것으로서 제국주의 확장이 드러나는 공간이 미네저리이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근대가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왕족 중심의 미네저리라고 하는 것이 점차로 근대적인 동물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미네저리의 형태들인데요. 굉장히 폐쇄적으로 엘리트들과 고위 귀족들, 왕족들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배타적으로 귀족들과 왕족들이 즐기던 공간들이 민주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동물원은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생명체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자본주의 안에서 이제 여가를 즐기기 시작한 시민들이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이런 식의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 그래서 근대인들이 미네절이란 말은 굉장히 폄하의 의미, 이건 나쁜 거야. 동물을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 독점했어. 라는 식으로 이제 미네절이란 말을 사용했다면, 동물원이라고 하는 말은 동물학을 실험할 수 있는 근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공간으로서 굉장히 높이 사는 민주주의의 공간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근대화된 어떤 이제 장소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동물원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식의 폭력적인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속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제국주의를 통해서 발달한 근대 국가들이 인간이 지식을 탐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3세계와 자연세계를 대상화해서 착취하는 어떤 인식론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이랑 박물관이랑 좀 비슷한데, 박물관 같은 경우도 제국주의 팽창하면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제 약탈해온 물건들로 만드는 거잖아요. 제국주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근데 기본적으로 박물관에도 어떤 식의 서사가 쓰여지거든요. 생각해보시면 런던 같은 데 큰 박물관에 들어가면 처음 시작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시작합니다. 문명 발생지. 이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어떤 식의 문명이 발생해서 중세에는 어떻게 되고 유럽의 이제 왕국들을 보여주고 마지막 끝에 오게 되면 미국 모던 아트나 유럽의 모던 아트로 결말을 짓거든요. 이런 순서의 정확한 함의는 무엇이냐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라고 하는 건 문명 발생지지만 여전히 그 시대에 머물러 있고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의 끝에서 정점을 친 건 유럽과 미국이었다. 라는 식의 세계관이 사실은 박물관이나 동물원 같은 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근대의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와 비서구, 제국과 식민, 빛과 어둠, 과학과 자연, 이성과 감성, 그리고 사실 굉장히 교묘하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분법이 동물을 가둬놓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실천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놀랍게 작용했었던 것이 말하자면 영혼과 신체의 이분법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어떤 존재를 가둬놓고 구경거리로 삼거나 혹은 마음껏 도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력의 핵심에 놓여 있는 건 비인간화하는 상상력이거든요. 나와 다른 존재를 확인하는 상상력. 그랬을 때 역시 거기에 핵심에는 이제 영혼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했었던 거고요.